안녕 잭빵러 여러분, 잭빵 와방에 오신 걸 와방 환영합니다. 저는 육아 만렙의 쿨한 웬디 쿨디입니다. 안녕하세요. 쿨디를 늘 지켜보고 있는 육아 실전 박사 셀프 닥터 웬디 셀디입니다. 오늘 주제는 으악 방학이야 1탄. 오 제발 방학 동안 사이좋게 지낼 수 없겠니 입니다. 방학, 아이들은 설레고 부모님과 같이 아이를 봐야 하는 양육자는 아주 한숨부터 나오는 단어죠. 아이들과 방학 동안 실랑이 할 생각만 해도 겁나 마음이 무겁거든요. 아니신 분 손? 많지 않구만요. 역시 아직 저도 제 주변에서 한 명도 보지는 못했습니다. 아니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. 그동안 서로 스케줄이 달라서 잠깐 마주치던 아이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? 네, 당연히 더 많이 싸우게 됩니다. 기억나세요? 지난 3회 때 그 자매를 돌보던 할머님 얘기? 방학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이 할머님 생각이 제가 나더라고요. 아니 아이들이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안 갈 텐데 그렇게 둘이 싸울 텐데 이 할머님 어쩌지? 하고 걱정이 돼서 이 쿨한 웬디가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? 하고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. 또 방학 앞두고 이런 걱정하는 부모님들 한둘 아닐 테니까요. 방학과 평화, 이 두 단어는 공존할 수 없는 단어일까요? 이룰 수 없는 꿈일 뿐인 걸까요? 아주 아이들을 돌보는데 능숙한 선생님들도 곤란을 겪는 남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해요. 동생을 질투하는 누나 때문에 늘상 싸움이 벌어지는데 사실 이 여러 명 선생님들이 이 남매 돌봄의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. 누나는 똑 부러지고 동생을 잘 봐주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동생한테 더 관심을 보이거나 잘해준다는 생각이 들 것 같으면 바로 기분이 안 좋아지면서 굉장히 떼를 쓰나 봐요. 동생이 뭘 잘해서 칭찬해주면 자기가 더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어 하고, 동생이 하나를 하면 누나는 둘을 하고 싶어 한대요. 이 선생님 쓰시기를 동생이 자기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는 자기 거라고 꼭 뺏어오고요. 동생이 잘못해서 이렇게 툭 치기라도 하면 바로 울거나 이르는데 자신이 잘못해서 동생이 누나가 그랬어요 하면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서 절대로 사과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또 한 번은 택시 타고 이동하는데 동생 말에 대답만 해줘도 소리를 지르고 울어버려서 택시에 누워서 드러누워서 안 내린다고 울고불고 또 난리가 났었나 봐요. 이 남매를 남다르게 잘 돌봐주신 선생님이 계세요.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애를 먹고 힘들었던 이 남매를 이 선생님은 어떻게 잘 돌봐주시고 또 사이좋게 잘 놀게 하셨을까요? 정말 궁금하죠?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, 선생님. 네네. 누나가 질투가 좀 심해서 선생님들이 돌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남매가 있는데 네네. 선생님은 좀 되게 잘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 친구들 보면 동생한테 질투를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예민한 친구가 있거나 그냥 성격 자체가 예민한 친구도 있는데 네. 둘 다더라고요. 동생에 대한 질투가 엄마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동생은 예쁘고 착한데 왜 누나는 약간 이런 그런 게 이제 자기한테 좀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같이 돌봄을 하면서 저는 그 인정받는 걸 좀 동생으로부터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동생이 누나를 인정하는 말이 네. 나오도록 네, 그렇게 먼저 시작을 좀 해봤어요. 네. 그리고 저도 뭐 만났을 때 항상 뭐 우리 누나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는 멋있다. 뭐 우리 동생도 같이 해볼까? 이런 식으로 놀이를 하되 누나가 이 동생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누나도 그거를 이제 좀 느낄 수 있게 해주니까는 그런 예민한 모습들이 거의 안 나타나더라고요. 그 말 네. 한마디가 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, 그 친구는. 그러면서도 저한테 이제 조금 돌봄을 여러 번 하면서 친해지면 그러더라고요. 어린이집에서도 뭐 동생은 친구 많은데 나는 친구 많이 없어요.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서 듣다 보니까 이렇게 결핍이 되어 있는 친구더라고요. 처음에는 떼쓰는 게 조금 미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안쓰럽겠어요. 네,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뜻씀인 거잖아요, 이제 네, 아이들은. 그리고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왜 이렇게 우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물어봐 주면은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.
같이 놀 때 똑같은 거, 무조건 똑같은 거를 2개씩을 다 준비했어요. 네. 처음에는 같이 해볼 수 있게 해주고 취향이 아예 안 겹치는 놀이를 준비해서 다른 놀이를 하게 하니까는 서로 이제 부딪히는 일이 없더라고요. 동생은 네. 질투하는 누나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? 누나보다 인정받는다는 거를 사실 알고 있었더라고요. 누나는 또 울어 약간 이런 식으로. 아, 누나를 좀 무시하는 마음이 있나 보네요, 동생한테. 그러면서 이제 그 누나가 그 이야기에 더 속이 상해서 더 울더라고요. 그 부분을 좀 최소화하려고 동생한테도 조금 누나로서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사실 같이 있는 선생님 인정을 해주면 동생도 누나를 인정하게 되니까 서로에 대한 그런 신뢰 같은 게 좀 쌓였으면 해서 네. 놀이를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주니까는 그 동생도 누나는 색칠 되게 잘하는데 나는 이거 잘 못하니까 선생님이 도와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이에서 제가 그러면은 이거 우리 누나한테 조금만 도와달라고 같이 해볼까 하면서 다른 놀이를 할 때는 와 이거 동생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? 하면서 이제 서로 좀 칭찬을 해주니까는 막 다툼이라든지 분란은 네. 없었던 것 같아요. 선생님 참 수완 좋으시다. 딱 이거랑 똑같은 경우에 대한 영상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이 링크 따라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.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고 때리는 자매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? 라는 것에 대한 전문가 선생님의 얘기예요. 전문가 선생님은 첫째를 더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아니,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나의 편이 되는 거예요. 듣는 저희 입장에서는. 누나는 네. 또 그래 이런 동생이 막 얄미워 보이는 마음이 드네요. 아이가 나쁜 감정을 갖고 그렇게 누나를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한 그러니까, 상황이니까 아이들이 방하는 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고 그래서 저는 동생이 그 누나를 대하는 행동들이 서로를 칭찬할 수 있게 서로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그거를 쭉 해줬던 것 같아요. 제가 어린이집에서도 근무할 때도 보면 가장 분란을 안 만드는 좋은 네. 방법은 그냥 연령 차이가 좀 나더라도 놀잇감을 똑같은 놀잇감 똑같은 무조건 걸. 네 일단은 그렇게 좀 제공을 해준 다음에 그게 어머님들이 가장 조금 놓치시는 부분인 것 네. 같아요. 연령 차이가 있다 보면은 얘한테는 이 놀잇감 그쵸. 너는 쉬울 것 언니가 같은데? 돼서 뭐 이런 걸 네. 그래? 막 이렇게 네, 되잖아요.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를 먼저 주고 아이들이 이게 쉬우면은 또 흥미를 잃을 수도 있고 그쵸. 아니면 어려우면은 언니 이거 해줘 뭐 예를 들면서 이렇게 하면서 또 같이 놀 수도 있고 설사 7살짜리 언니가 깐난아기에 쪽쪽이를 빤다고 할더라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. 나도 관심 받고 싶고 질투가 네. 나는 마음으로 그게 그걸 어쩔 원하는 수 없는 건데. 것 같아요. 예, 네, 주면 되는 어리니까. 건데. 네. 근데 왜 부모님들은 그거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?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컸는데 네. 이게 너한테 필요할까? 약간 이렇게 양보 같은 거 해야 되고 사실상 아이들이 양보를 한다 해도 내가 칭찬받고 싶고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. 마음속에서 사실 갖고 놀고 싶어도 양보를 해도 어른을 보면서 막 양보를 하게 되는. 네, 저도 사실 제가 첫째여서 아, 네. 첫째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선생님이시구나. 그리고 내 동생 입장에서도 또 네. 언니는 항상 좋은 거 쓰고 약간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가장 분란을 적게 만들 수 있는 네. 방법은 자기들끼리 뭐 네. 그걸 가지고 놀이를 하든지 안 하든지 네. 아이들한테 좀 선택권을 주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부모님이 심판관은 아니잖아요. 네가 네, 잘했어. 맞아요. 네가 네, 잘못했어. 네. 친하게 지내는 형제자매와 서로 막 투닥거리는 질투하는 형제자매의 가장 큰 뭐 차이점이 혹시 보이시는 게 있으세요? 부모님의 양육 방식에서 나오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. 아. 초등학교 2학년 누나랑 5살짜리 남동생인데도 성별도 다르고 나이 차이도 꽤 네. 나는데. 근데 너무 잘 같이 놀이를 하더라고요. 아. 중간중간에 이제 막 아이들이 만든 거 어머님한테 자랑하러 가고 하면 어머님께서 서로 칭찬을 같이 막 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. 선생님의 말처럼 이 형제자매 사이의 관계는 부모님의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. 여러 전문가들과 부모님들이 모여서 나누는 얘기 여기 링크 따라가셔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. 형제자매 영원한 라이벌이라는 주제예요.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비교하기인 것 같아요. 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
왜 이걸 못하지? 약간 스쳐가는 말로도 그렇고 홧김에 이제 홧김에 네, 뭐, 얘는 이렇게 정리하는데 넌 왜 이렇게 안 해?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은 좀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자극을 주고 싶으실 때는 네. 조금 다른 방법으로 비교 대상을 넣지 말고 네. 정리를 하는 상황에서 게임처럼 분위기를 유도해서 할 수도 있고 동생도 이렇게 우리 먹는데 누나는 이거 더 잘 먹었대? 우리 이거 한번 먹어보고 그냥 이런 식으로라도 네. 해주시면 저도 아직 많이 어린 선생님이고 이렇게 아이들을 직접 키우시는 뭐 어머님들께서 더 잘 하시겠지만 네. 막상 이렇게 아이들 양육하시다 네. 보면 잘해야지 이런 마음 들으시고 하실 네. 때도 있으시니까 이런 걸 조금 한번 기억해 주셨다가 네. 그 점을 가장 주의하시면 방학이 조금 평화롭지 않을까요? 그래서 네 맞아요. 이렇게 생기는 문제점은 결국에는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가장 크게 나오는 것 같아서 네. 너무 무거운 주제가 되고 아니에요. 평화롭게 지내는 네네. 방법이었는데 오늘의 쿨디 꿀팁. 평화로운 방학을 위해서는 큰아이든 작은아이든 구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둘의 얘기를 들어줘라. 질투하는 큰아이의 마음을 또 그 큰아이를 부러워하는 작은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이해해주기. 평화를 위해 떠나는 첫 발자국입니다. 아니 뭐 세계 평화, 남북 평화보다 어렵게 하겠어요.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부모님은 심판관이 아닙니다. 여러분의 평화로운 방학을 기원합니다. 그래도 어떻게 아이들 있는 집이 매일매일 평화롭기만 하겠어요. 시끌벅적 투닥투닥 하죠. 힘드시다고요? 괜찮아요. 괜찮아. 다 괜찮아요. 그럴 땐 잭방 와방에 와방. 잭방 와방. 오른손이었나요? 몇 번씩 싸우고 때리는 자매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? 라는 것에 대한 전문가의 말씀이세요. 다시 한번.